윤창중 칼럼스랑 TV, 윤칼세 TV는 어떤 스폰서도 없이 국민과 해외 동포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와 도서 구입에 따른 이윤으로 힘들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3년간의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러웠던 그 기록을 담은 피정,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기록한 2017년 12월, 운명, 문재인 정권의 피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을 상세히 기록한 칼춤과 부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과연 정당했는가, 유승민의 배신의 정치가 정당했는가를 물으면서 제가 대구에 내려가서 쓴 깃발, 이렇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여러분이 윤칼세 TV를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희 한남동 관저 쇼핑 의혹이에요. 제가 여러분께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김건희 여사의 스타일 자체가 결코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다. 이 코바나 컨텐츠라고 하는 이 전시회사는 이미 윤석열이라고 하는 최고 권력자를 마쿠에서 쥐고 흔드는 가장 절대적인 영향력이 있는 세력으로 이미 자리를 잡았다. 이미 작동하고 있다. 대선 때부터도 그랬고, 거슬러 올라가면 훨씬 전부터 윤석열 당선인의 정계 입문 그 훨씬 전부터 이미 윤석열의 정계 입문 자체를 컨트롤한 것,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친 것은 김건희 여사다. 제가 분명히 증거와 데이터와 그걸 갖고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죠. 토요일날 조마이뉴스에서 이게 JTBC에서 기가 막힌 보도가 나왔다. 그게 뭐냐면, 원래 윤석열 대통령과 영부인이 기거하게 될 대통령 관저가 육군 참모총장 공관이었다가 한남동에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바뀌게 된 배경에는 김건희 씨가 미리 가서 둘러보고, 이거 안 되겠다. 육군 참모총장 공관은 이거 안 되겠다. 그러니 외교부 장관 공관 그 자리로 가야 되겠다. 한마디로 말하면 쇼핑을 했다. 쇼핑. 라고 JTBC가 보도를 했다. 당선인의 부인인 김건희 씨가 외교부 장관 공관을 직접 둘러봤고, 그 이후에 후보지를 바꾸는 인수위의 내부 검토가 들어갔다. 그런데 바로 이 JTBC 보도가 나온 이후에 한겨레가 뭐라고 보도를 했냐면, 김건희 여사가 답사를 했고, 그래서 육군 참모총장 공관에서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변경이 된 결정적인 그 팩터가 뭐냐? 김건희 씨가 결정한 거다. 김건희 씨가. 그리고 며칠 후에 윤석열 당선자가 불쑥 외교부 장관 공관을 지금
정의용 외교부 장관 내외가 거주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가가지고 둘러봤다 이게. 그런 보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김건희 씨가 정원에 있는 키 큰 나무 하나를 꼭 집어가지고 베어내는 게 좋겠다. 외교부 장관 그 정원에 있는 큰 나무 하나를 꼭 집어가지고 저거 베어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런 뒤에 윤석열 당선인이 공간을 찾았다. 근데 약속 없이 찾아와가지고 깜짝 방문을 해가지고 당혹감을 안겼다는 후문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이 뭐라고 했냐면 사실이 아니다. 네? 먼저 방문한 게 아니다. 인수위보다 먼저 방문한 게 아니다 그랬어. 그리고 인수위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윤석열 당선인이 외교부 장관 공간을 둘러본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렇다면 누구의 말이 맞느냐? JTBC와 한겨레의 주장은 김건희 씨가 육군참모총장 공간으로 대통령 관저를 옮기겠다라고 한 게 벌써 한 달 전인데 그 육군참모총장 공간으로 이전하겠다는 그 작업이 한 달간이나 진행됐는데 갑자기 바뀐 게 이게 김건희가 뒤집은 거다. 돌아보고 나서. 그래서 인수위 TF에서 이걸 바꾼 거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인수위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건 아니다. 인수위가 스스로 결정한 거다. 그런데 이게 의문점이 뭐냐면 그러면 지금 육군참모총장 공간에서 외교부 장관 공간으로 바꿨다는 것을 왜 공식으로 발표를 하지 않았냐는 거야. 왜 발표를 안 했느냐? 그러니까 언론에서 외교부 장관 공간으로 바뀌었다라고 먼저 보도를 했어요. 그 먼저 보도할 때도 인수위에서 이게 맞다 틀리다 확인을 안 해줬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가지고 또 JTBC하고 한겨레가 이건 김건희 여사의 영향력으로 바뀐 거다라고 보도하니까 그게 아니고 사실은 육군참모총장 공간에서 외교부 공간으로 사실상 바뀌었다라고 확인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 바뀌었을 때에 인수위가 공식 발표를 하거나 브리핑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아무것도 없다가 김건희 여사가 둘러보고 결정했다는 보도가 나가니까 아니다, 그게 아니고 인수위가 결정한 거다라고 뒤늦게 은근슬쩍 이건 냄새가 난다 이거야. 이것은 인수위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는 거야. 자, 논리적으로 맞죠? 이른바 사건의 전개 그 순서를 따져보자. 자, 김건희 씨가 거기를 둘러보지 않았다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그래, 맞아. 그렇다면 인수위가
육군본부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리모델링 하려고 보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지만 이미 한 달 전에 결정된 거예요. 한 달 전에. 그걸 하다가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옮겼다. 한 달 전에 이미 결정이 돼가지고 작업이 들어갔을 텐데 한 달 동안 뭐 했냐? 이건 논리적으로 설득이 안 돼. 설득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설득이 되겠냐고. 갤럭시님, 논평거리가 이렇게도 없나? 이것이 뭐가 중요한가? 이게 왜 안 중요한 거야? 응? 이거 완전 전형적인 수박보수구만, 이 양반. 갤럭시. 이건 완전히, 이야. 이게 왜 안 중요해? 지금 대통령 집무실과, 네? 이건 근본적으로 무식해서 이런 소리 하는 거야. 무식하거나 그냥 윤빠야. 그냥 수박보수야.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고 대통령 관절을 옮기라는 것은 이건 사실상 천도야, 천도. 네, 이건 천도예요. 이건 말이 안 돼. 한 달 동안 육군 참모총장 공관을 갖고 주물럭거리다가 오늘날 갑자기 이건 1975년에 세운 것이기 때문에 리모델링 하려면 엄청난 작업이 들어간다. 아니,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이 봤을 거 아니야. 네.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들이 봤을 텐데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건 그야말로 합리적 의심인 거야. 한 달 동안 주물럭거리다가 갑자기 바뀌었다. 이게 JTBC와 한겨레 보도가 디테일에 있어서 틀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그 바뀐 배경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김건희 씨의 영향력이 윤석열을 움직이는 절대적인 존재다. 이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거지. 네? 이명수 녹취록에 나오잖아요. 이명수 녹취록에서 두 가지가 있잖아. 한동훈이를 개로 그래, 개라고 부르잖아. 걔한테 자료 줘. 그럼 내가 얘기할게. 네? 이게 뭐야? 김건희의 수족이야. 수족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한동훈이 걔한테 자료 줘. 서울의 소리 이명수하고 통화 녹취록이 나오잖아. 그 갤럭시님. 이 양반 완전히 김 빼는구만. 갤럭시님 나오세요 지금. 한번 나와보시라고. 갤럭 선생님 너무 멋져. 이야, 윤빠들 들어왔으면 공부를 해. 들어왔으면 공부를 해. 그 편들지 말고.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 이거야. 진짜 머릿속에 뭐만 들어가지고. 아이고. 이건 다시 말하면 국가의 엄청난 프로젝트.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와 이른바 인류의 국정 운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에 대통령 부인이 둘러볼 수는 있어. 다 짓고 나서 또는 짓기 전에 자기의 아이디어를 낼 수 있어. 이왕이면 이렇게 하자. 그건 100번 양보해서 김건희 씨가 개입할 수 있다고 보자 이거야. 그러나 장소를 자체를 옮긴다는 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야. 이건 그야말로 김건희의 국정농단이야. 국정농단. 국정 개입 정도가 아니라 이건 국정농단이야. 국정농단. 자, 이명수와도 뭐라고 했어요? 영빈관 옮긴다. 총장님이 무당들 이야기가 대통령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청와대 어떻게 할 겁니까? 했더니 영빈관 옮긴다고 그랬잖아. 그대로 적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와대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이른바 고려 숙종 때부터 이어져 온 대한민국의 5천년 역사의 상당 부분을 품고 있는 이 청와대를 해체해서 아무 준비가 되지 않은 용산 국방부로 들어가고 국방부에 들어가면서 소위 말하는 합참본부, 수도방위 사령부 다 사실상 해체해서 딴 데로 옮기고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 그것도 이해할 수 없었는데 그것도 대통령 부부가 살게 될 그 관저라는 게 이른바 레지던스, 프레지덴셜 레지던스, 대통령 관저라는 게 한 달 동안 육군 참모총장 관저를 리모델링 한다고 이야기하다가 이 중요한 문제가 이게 외교부 장관 공간으로 바뀐 거, 이게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다 이거야.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한다면 여기에는 무속의 힘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의심이 아니냐 이거야. 이거야말로 합리적 의심이야. 자, 청와대에서 정부종합청사로 갔다가 네? 그 정부종합청사 뒤에 있는 외교부 청사로 갔어요. 이게 마땅한 이유도 없이 국방부로 갔어. 그 엄청난 외교 안보 자산을 다 그야말로 시스템을 흐트러 놓고서 설명이 되는 이야기냐 이게. 그 다음에 외교부 장관이란 게 뭐야? 이건 단순히 외교부 장관 내가 밥 먹고 누워 자는 데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가 외교의 활동 무대야. 활동 무대. 그 바꿔보면 뭐냐? 대통령 집무실, 그 다음에 대통령 관저, 청와대, 국방부, 합참, 수도방위 사령부, 외교부 장관 공관, 대한민국의 심장이라고 하는 외교 안보 핵심 시설을 해체하는 거.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 이해가 되냐고. 지금 지지율이 완전히 폭락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고집하는 그 이유가 설명이 되냐 이거예요. 상식적으로 갤럭시님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요? 이게 무슨 뭐 일반인의 보통 사람의 집을 옮기는 게 아니잖아요. 국가의 심장을 옮기는 일이잖아. 근데 이것 때문에 지지율이 폭락하고 윤석열 정권이 완전히 망하게 돼 있잖아. 지금 지지율이 42%야. 박근혜 대통령 때보다도 35%가 떨어졌어.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하고는 비교가 안 돼. 갓브레스님 감사드립니다. 네, 정론 집필만 펼치시는 윤카세님 응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이걸 뭐로 설명해? 지금 지지율이 지금 완전히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이제 5월 10일까지 대통령 취임식까지 2주 남았어요. 2주. 지지율 완전히
30%대로 폭락하고, 자, 두고 보세요. 30% 아니면 20% 후반이 될 거예요. 이거 이번 주 이제 일주일, 2주 안에 이건 원천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나오지 않으면 불행해집니다. 불행해져요. 이미 식물 대통령 됐습니다. 내가 볼 때는. 혼자 나와가지고 40%야. 혼자 나와가지고. 이재명하고 경쟁해서 40%가 아니라 혼자 나와서 40%야. 이건 이미 식물 대통령이야. 그야말로 레임덕도 아니고 그냥 얼리덕이야, 얼리덕. 이번 주가 고비야. 이거 청와대 이전 해체 전면 중단해야 돼. 정말 간곡히 내가 정말 상소문이라도 읍수하고 싶은 말이야. 극약 처방 내려야 돼. 네? 어따 대고 지금 말이야 육군 참모총장 공관 쓴다고 했다가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옮기고 이게 말이 되는 나라냔 말이야. 이게 말이 되느냐 있는 나라냐만 이게 정말 길을 막고 물어봐. 윤석열 지지하는 그 수박 보수한테 길을 막고 물어보라고. 이게 무슨 초가삼관 옮기는 거냐 이거야. 자, 보안, 경호, 비용, 공기 등을 감안해 옮기거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 한겨레 신문을 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한겨레 신문을 보니까요,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출퇴근이 문제 아니에요. 한남동에서 용산까지 출퇴근이 문제니까 지금 용산 그 빵카, 그러니까 한남동에서 한 달 동안 근무한다는 거예요. 출퇴근한다는 거지. 그러기 위해서 용산 미군 기지를 통과해서 출근한다는 거예요. 퇴근하고. 이야. 아니, 대한민국 대통령이 용산 미군 기지를 통해서 출퇴근을 해요. 이게 지금 한겨레 신문 보도입니다. 네? 나 기가 막혀가지고. 지금 말이죠. 김은혜가 유승민을 이겨가지고 후보가 확정됐는데, 경기도 도지사, 국민의힘. 김동연이하고 붙여보니까, 김동연이가 48.8%고, 김은혜가 41%야. 이게 뭔 얘기냐? 6월 1일 지방선거 앞두고서 이게 엄청난 적신호란 얘기야. 오히려 윤심을 팔면 윤석열이가 불리해지는 상황이 왔다 이거. 아니, 지지율이 30%밖에 안 되는데 윤석열이가 미는 후보가 당선이 될 수 있겠냐고. 근데 지금 대구하고 홍준표하고 강원도 김진태를 빼놓고는 전부 다 윤심이야. 다 윤심이야. 지금 이대로 가면 국민의힘은 망하는 거야. 단적으로 보여줘, 단적으로. 근데 이게 얼마나 재미있는 이야기냐면, 경기도민의 윤석열 국정수행 전망을 여론조사를 했는데, 윤석열 당선인에 대해서 국정수행을 잘못할 것이다. 부정적인 여론이 46.7%고 긍정적인 여론이 44.6%야. 이게 바로 지금 김동연이하고 김은혜의 여론조사하고 똑같아. 똑같은 거예요. 네? 똑같은 거야. 윤청준이가 분명한 증거와 자료를 갖고 있다는 이야기.
자, 세 번째입니다. 문재인 다 풀어주고 떠난다. 여러분, 이거 윤창중이가 마친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야, 정말 이건 귀신처럼 마친 거예요. 문재인이가 임기를 앞두고, 아이고 변성국님 감사합니다. 예. 문재인이가 임기를 앞두고 김경수하고 조국의 부인 정경심을 풀어주고 나갈 것이다.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 완전히 적중한 거예요. 네? 지금 뭐냐면, 이거 난 분명히 이 사람들 조마이 뉴스 봤다고 봐. 무슨 얘기냐? 참, 이게 완전히 복창 터지는 얘기. 불교계에서 5월 8일 석가탄신일을 앞두고, 불교계에서 조국 부인 그 정경심이가 불자랍니다. 불자. 그래가지고 불교계 원로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을 비롯한 불교계 원로들이 특별사면을 요청했다. 정경심, 이명박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에 대한 사면 특별사면을 청와대에 냈다. 이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이 기사가 나오더니 바로 카톨릭계, 이른바 문재인의 정신적 멘토라고 하는 송기인 신부 송기인이, 함세웅이, 정의구현 사대단 함세웅이, 이 사람들이 퇴임 직전 특별사면해라. 함세웅, 송기인, 김상근 목사,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운 청와대 대통령께 드리는 호소와 기도라는 제목의 탄원서를 내고, 정경심, 여기에 또 이석기를 껴넣어. 이석기. 이건 완전히 이 전형적인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네, 전형적으로 전형적인 짜고 치는 고스톱이야. 완전히 에드벌룬을 띄우는 거지. 바람잡이 역할을 하는 거야. 근데 청와대에서는 뭐라고 나오느냐? 검토한 바 없다. 네? 퇴임 직전 특별사면은 논의하지 않고 있다. 오늘 문재인 씨가 청와대 출입기자들하고 간담회를 합니다. 여기에서 조금의 꼬투리를 내놓을 거예요. 기자들하고 짜고 칠 거예요. 이건 풀어주고 나간다고 봐야지. 100%. 왜 그러냐? 조국, 이석기가 누굽니까? 이른바 문재인이가 밖에 나갔을 때에, 문재인이 감옥 보내려고 할 때에 이건 말도 안 된다라고 저항할 세력이 누구냐? 바로 조국 지지 세력이고 이석기 지지 세력이야. 이건 풀어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 퇴임 후의 신변 보장, 좌파 결집, 겹겹이 장치를 하는 거예요. 겹겹이 검수완박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강정항, 제주 강정항에서 노를 바라보며 막걸리 한 사발 하고 싶다. 그 다음에 세월호 진실 밝혀지지 않았다. 지금 완전히 겹겹이 3중, 4중, 5중
지금 자물쇠 채우고 가는 거야. 이렇게 되면은 조민이 의사 면허증 취소 안 됩니다. 네. 지 엄마가 특별 사면을 받았는데 고려대학교 부산대학교에서 이거 강행 못하지. 어림없는 소리. 이건 완전히 짜고 치는 고스톱이지. 네. 정말 윤석열 정권 웃기지도 않는 정권인 거야. 무슨 윤석열을 찍어야 뭐 문재인을 감옥에 보내? 어림없는 소리지. 응? 문재인이가 그랬잖아요. 청와대에서 퇴임 후에 잊혀진 인물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대북 특사를 가라고 한다면 내가 역할하겠다. 윤석열이가 이 지지율 이걸 올리기 위해서, 반전하기 위해서 문재인을 브로커 삼아가지고 김정은이 만나려고 하는 그 정권인 거야 지금.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안심하고 다 풀어주고 가는 거지. 이석기 풀어주고 김경수 풀어주고 정경심 다 사면, 특별 사면해가지고 다 복귀시켜버려. 자, 네 번째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검수완박 그 과정을 통해서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윤석열 정권의 내부 이 권력 메커니즘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제가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할게요. 앞으로 10분 안에. 네? 이게 뭐냐면 민주당에서 검수완박을 도대체 저 사람들은 정신 나간 사람들이 아니냐. 왜 검수완박을 밀어붙이느냐. 응? 그건 문재인하고 이재명이가 감옥에 가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해답을 누가 말했냐면 권성동이가 말했어. 권성동. 근데 그 권성동이가 갑자기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받아들였어요. 갑자기. 네? 근데 박병석이가 중재안이라고 내놓은 것은 이건 중재안이 아니야. 이건 중재안이 아니라 그냥 노골적으로 문재인하고 이재명이를 검찰이 수사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야. 자,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해야 되는 게 6가지인데, 자, 부패, 경제, 공직자 범죄, 직권남용, 그 다음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범죄인데, 잘 들으세요. 박병석 중재안이 뭐냐면 부패와 경제 수사를 검찰이 당분간 하도록 하자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것을 중수청,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FBI로 넘겨주자 이거예요. 그러면 검찰은 완전히 빈 껍데기가 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뭐냐? 공직자 범죄, 직권남용을 수사하는 거. 그 다음에 선거사범을 수사하는 게 이게 안고야, 안고. 그러니까 문재인의 울산시장 선거 탈원전, 그 다음에 이재명의 대장동, 이거 전부 다 수사하려면 이른바 공직자 범죄 수사와
선거 이걸 제외시키기만 할 수가 없는데 이걸 권성동이가 갑자기 받아들였어. 근데 이게 권성동이가 자기 권한으로 이걸 받아들였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네? 윤석열이가 오케이를 하지 않으면 권성동이가 어떻게 이걸 박병석이의 중재안이라는 게 문재인과 이재명을 봐준다는 건데 그걸 권성동 혼자 원내대표라 하지만 무슨 권한으로 이걸 봐주겠냐. 한마디로 말하면 문재인과 이재명을 봐준다는 건데 네? 이건 윤석열이가 시킨 거야. 이건 묵인한 거야. 묵인. 이건 묵인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야. 권성동이가 뭐라고 그랬어? 일선 검사들 99%는 만족한다. 사건 총량을 따지면 0.1%의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개시를 검찰이 못하는 것이다. 이건 전혀 문제가 안 된다. 큰 소리 빵빵 쳤잖아. 아니 윤석열 당선인이 이건 말이 안 되는 게 검찰총장 그만둘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검수완박에 저항하기 위해서 내가 검찰총장직을 물러날 수밖에 없다. 이런 명분이었잖아요. 검수완박이 되면 부패완벽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양보하는 건데 이게 윤석열의 허락이 없이 어떻게 권성동 혼자 하느냐 이거예요. 딱 해답이 나와. 아, 그래서 윤석열이가 뒤로 물러 있었구나. 국회 논의를 지켜보겠다. 국회 논의를 지켜보겠다. 하하하하. 네? 국회 논의를 지켜보겠다고 그랬어. 아. 문재인하고 이재명, 특히 문재인을 봐주겠다는 거니까 이걸 자기가 얘기할 수 없잖아. 검수완박을 찬성한다고 할 수도 없고 반대한다고 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회 결정을 지켜보겠다고 했구나. 그래서 결국 말하면 뭐냐면 권성동이가 총대를 맨 거야. 권성동이가. 네? 윤석열 제가 없이는 어림없는 소리다 이거야. 어림없는 소리. 근데 왜 이렇게 했느냐? 왜 양보를 했냐니까. 왜 문재인 이재명을 봐주려고 했냐 이거야. 근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문재인 이재명을 감옥에 보내겠다는 어떤 열정이나 이런 영혼이 없는 사람들이야. 무슨 문재인 적폐청산 이재명을 감옥에 보내? 대장동을 뭐 뜯어고쳐? 어림없는 소리야. 그건 근거 없는 상상 임신이야. 이건 뭐냐? 결국 엿바꿔 먹은 거거든. 한덕수 국무총리, 이거 정상적인 사람이 볼 때는 이거 총리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보라고 어떤 부조리와 이 비리를 갖고 있는지 그 의혹 투성이잖아. 범벅이. 지금 19명의 이 윤석열 내각 중에 단 한 명도 예외가 없어. 단 한 명도. 오늘자 경향신문이 정리해놓은 19명의 그 부패 의혹을 한번 보시라고. 이거 완전히 인사청문회 엿바꿔 먹으려는 거거든. 엿바꿔 먹으려고. 응? 그 엿바꿔 먹기 위해서 권성동이가 총대를 맸어요. 윤석열도 검사 출신이고 권성동도 검사 출신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친정을 빅딜의 제물로 희생물로
다쳤다고 봐야 되는 것이 이게 합리적 의심이야. 정말 정치부 기자 41년째인 윤창중의 눈에는 그냥 들어오는 거야. 한마디로 이건 완전히 근거, 예? 분명한 근거야. 맞교환한 거지. 문재인과 이재명 적폐청산 안 하는 조건으로 야, 결국 민주당 너희들이 의도하려는 것이 문재인, 이재명 적폐청산 막겠다는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막아주면 될 거 아니냐. 완전 맞교환한 거지. exchange, in exchange for. 맞교환한 거지. 네? 그렇게 가는 줄 알았어. 이준석이도 아무 얘기 안 했어. 그러다가 한동훈이가 딱 제동을 걸고 나온 거야. 한동훈이가. 지금 윤석열 정권의 권력 서열 지도를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윤석열과 권성동이가 의견 일치해가지고 밀어붙인 검수완박 양보를 한동훈이가 뒤엎은 거야. 한동훈이가 왜 뒤엎었느냐? 윤석열을 설득했겠지.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검찰을 우리가 부려먹을 수가 없습니다. 검찰을. 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검찰을 부려먹을 수 없고, 그 다음에 국민 여론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뜬금없이 한동훈이가 자기 입장을 발표하더라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한동훈도 인사청문회 하려면 민주당하고 싸워야 돼. 민주당이 봐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봐달라고 할 것 같으면 한동훈도 입을 다물어야 되는데 한동훈이가 제동을 딱 걸고 나오는 거야. 한동훈이가.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뭐냐? 윤석열이가 내린 결정을 뒤바꿔버릴 수 있는 막강한 인물이라는 거지. 권성동 개망신 주는 것은 간단한 거야. 아, 그렇게 봐야 돼. 응? 권성동이가 분명히 합의했고 이건 뭐 완전히 검찰도 대환영이다. 국민 여론 따른 거다라고 그 장사를 했는데 그걸 누가 뒤집느냐? 한동훈이가 딱 뒤집네. 이거 얼마나 재밌는 이야기야. 네? 그랬더니 더 재밌는 게 권성동이가 완전히 꿀이 내려가지고 대국민 사과를 발표. 갑자기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뭐냐면 윤석열과 권성동이가 강릉 외갓집 갔을 때 그 어렸을 때부터의 친구예요. 막강해. 그런데 그보다 더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게 한동훈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입장에서 윤석열이가 한동훈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측근인 거예요. 그러니까 권성동을 버려야 돼. 권성동이가 졸지에 휴지 조각이 된 거야. 아, 무서운 거야. 까불었다가. 이 소관이 누구냐? 법무장관 소관이거든. 근데 권성동이가 윤석열한테 오케이만 끌어내가지고 까불었다가 한동훈한테 개망신 당한 거야. 개망신. 네? 이게 얼마나 재미있는 얘기냐고. 권성동이가 한동훈 건너뛰고 윤석열과 직거래한 거지.
그래서 밀어붙이려다가 한동훈 제동으로 윤석열이가 마음을 바꾼 거야. 무슨 얘기냐? 한동훈이가 최고 실세. 최고 실세뿐만 아니라 윤창중이가 윤석열 정권은 윤석열, 한동훈 공동 정권이라는 걸 처음으로 보여준 거지. 와. 근데 이준석이는 다 끝난 줄 알았어. 그냥 권성동이 하는 것만 보고 따라가면 될 줄 알았어. 나도요, 나도요 이러면서. 근데 한동훈이가 딱 안다고 보니까 이거 바뀌었다 그래가지고 한동훈이가 제동 거는 것을 보고서 이준석이가 아주 얍삽하게 돌아선 거야. 그래가지고 뭐라고 했냐?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 고려 재검토하겠다. 이미 딱 서열이 나와. 국민의힘은 윤석열 용산 집무실 여의도 출장소야. 네.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한동훈 여의도 출장소지. 노태우 대통령 때에 이른바 박철원이가 바로 이게 한동훈인 거예요. 권력설이 딱 나와요. 자, 권력설 종합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그러니까 차기 정권에서, 윤석열 정권에서 권력 1위가 누구냐? 자, 윤창중, 40년 정치부 기자의 윤창중. 합리적 추측, 합리적 의심. 자, 권력설 답이 나와. 여러분 누구라고 보세요? 윤석열, 김건희. 네, 여기에 한동훈. 네? 한동훈. 이른바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김건희는 뒤로 빠져있고. 윤석열, 한동훈 공동정권이야.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권성동, 장제원. 그 다음에 그 따까리가 이준석인 거지. 근데 그 이준석이가, 그 잘난 이준석이가 한동훈이가 딱 돌아서니까 한동훈 말씀대로 하겠다라고 딱 나온 이유가 뭐냐? 여러분 뭐라고 보세요? 네? 그게 바로 성상납 의혹 사건이야. 한동훈한테 꼼짝 못하는 거지. 한동훈의 입에 혀야 이준석이가. 그 잘난 이준석이가. 한동훈한테 전화한 사실까지 공개해가지고 집권당의 당대표가 법무장관 후보자한테 전화해가지고 이 사실을 공개하는 거예요. 한동훈 띄워주는 거지. 왜 띄워줘? 제발 봐주세요. 제발 봐주세요지. 한동훈이가 이준석 당분간 살려줄 거야. 당분간 살려줄 거라고. 왜냐면 입안에 혀니까. 네. 아니 전화한 사실을 공개하는 건 또 어디 있어? 이건 뭐냐? 대놓고 이준석이가 한동훈한테 중성 맹세하는 거지. 자, 설명이 되죠? 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네.